아니, 누가 업데이트를 받았을까요? 아니, FSD 베타는 누가 받았을까?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가 릴리즈한 FSD 소식과 3분기 영업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엄청 기다렸지만 안타깝게 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받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걸 컨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프로그램이 좀 풀린 거죠. 근데 누가 받았는지 미국의 이런 기사를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고요. 유튜브에도 SNS나 포럼에도 누군가 받았으면은 이게 나올 텐데 잠잠합니다. extremely slow and cautious라고 했거든요. 정말 그 받으신 분의 성향도 되게 slow하고 cautious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받았으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안 해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본인이 하는 SNS 계정에 이런 것들을 올릴 것 같은데 전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잘 선별된 분이 이걸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머지않아서 저희도 확인이 가능한 게 올해 말에 이 프로그램을 FSD를 가진 사람한테는 거의 다 풀듯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좀 기다리면 저 역시도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엄청 이번 업데이트를 기다렸지만 그래서 저도 살짝 일말에 기대를 했는데 왜냐면 밤에 갑자기 업데이트 버전이 떴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제가 뭐지 해서 했지만 저는 2020.40.8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대로 제 핵심이었던 레인지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델 Y도 거의 한 326마일 새 차의 경우요. 저는 이미 제가 10,000km를 넘게 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풀 충전을 한다 그러면 예상이 한 313마일 정도입니다. 테슬라의 모델들, 대부분 전기차들이 그런데 이 용량이 처음 그 10,000km, 깨는 20,000km 내에서 결국 그 드랍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샀을 때 풀 충전했을 때가 310마일이 좀 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덕에 이제 100%를 충전해도 10,000km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10,000km 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줄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말 나날이 쥐어짤 에피션시가 있을까 싶은데도 여기서 계속 짜서 정말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는. 참고로 저는 모델 3도 갖고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지금 거의 30,000km 넘게 탔거든요. 풀로 찼을 때 이제는 300마일도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모델 Y가 에피션시가 더 적은데도 지금 주행거리는 더 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3분기 이제 영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면에 공식 블로그에 가면 이 자료가 떠 있습니다. 이 중점이 우리 이익률도 좋아지고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 뭐 오퍼레이션 마진도 좋아진다 그래서 한번 말 그대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와 함께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뭐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CNBC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번에도 흑자를 달성해서 이제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슬슬 S&P 떡밥이 계속 나올 텐데요. S&P 500에 대한 영상은 제가 심지어 미국의 어떤 대학 입학 과정과 빗대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제 채널에 가셔서 S&P 500을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과는 결국 S&P 500 마음이라는 거죠. S&P 마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레비뉴가 매우 증가함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넷 인컴도 굉장히 이제는 최고치를 기록할 수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카본 크레딧이죠. 크레딧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 크레딧 수입은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이 엄청 늘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레귤레터리 크레딧을 제외하더라도 이익이 이제 나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신 장부들을 보면은 다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엄청 좋아졌고 심지어는 캐시 이큐벌런트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저는 회계 전문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테슬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계 쪽에 대해서도 계속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자동차의 모습, 그리고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모습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너로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역시 슈퍼차저 커넥터겠죠. 이제는 조만간 2만 개에 달하는 커넥터를 보급하게 됩니다. 정말 꾸준히 리니어하게 계속 늘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인프라스트럭처가 전기차의 답이기 때문에 이 슈퍼차저 때문이라도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전기차 중에서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생산량을 볼까요? 테슬라가 이번 어닝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생산량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84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했고요. 모델 Y가 컨스트럭션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 100만 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밑에 공장들이 뭐 완공이 되면은 더 이상 진짜 테슬라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조그만 이제 부정적 시각은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기조는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적수는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봅니다.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 자동차 성능에 반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역시 성능에 있어서 그리고 전기차를 진짜 잘 만드는 회사로서는 물론 품질 이슈도 있지만 오버럴리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가 맞고요. 근데 요즘 각국의 이제 견제라든지 지금 보조금을 뭐 천년 만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보조금 축소라든지 그런 이슈들은 좀 부정적이긴 하나 이렇게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계속은 그러니까 좀 춤을 출지언정 결국 친환경으로 가는 흐름은 크게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아주 긍정적인 미래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정리하면 로이터는 역시 카본 크레딧 덕분에 좀 더 레비뉴가 좋아졌다는 듯이 기사 제목을 여전히 뽑았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꼭 이렇게만 강조하기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물론 토탈 수입에 연 수익의 현재로서는 7%의 오토모티브 레비뉴가 결국 이 카본 크레딧에서 오긴 하지만 지금 장부상 보면 너무 지금 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렇게만 강조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S&P 500도 마냥 노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되고 나서 요즘은 다시 이제 신호등 인식 기능을 켜고 다니고요. 물론 중간중간 앞차 있고 없고 유무라든지 해서 제가 개입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젠 좀 스무스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에 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